오늘의 주제는 2-1 과학에서의 일입니다. 자, 교과서는 114쪽에서 115쪽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과학적인 일을 이해하고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교과서 114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이 힘들다, 그리고 많은 일이 일어났다 와 같이 일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과서 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에서의 일은 뭐라고? 물체에 뭐가 작용해가지고 힘이 작용해가지고 이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무엇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뭐를 한다? 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보기에서 과학적인 일 설명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나다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수레를 밀었다. 자, 수레를 밀었을 때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선생님이 운동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동 방향이다 라고 적으세요. 자, 그렇다면 힘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힘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요. 즉, 주어진 힘의 방향으로 수레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림 보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다. 그러면 화분은 어떻게 이동을 했나요? 자, 이렇게 이동을 했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동 방향은 위쪽입니다. 운동이 아니고 이동 방향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힘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힘도 이렇게 작용하겠지요. 즉, 화분을 드는 방향으로 화분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다는 보면 공을 들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이 이동했나요? 그냥 들고 있으니까 이동하진 않았어요. 자, 대신에 힘은 작용하고 있지. 어떤 힘? 내가 떠받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가나다에서 과학적인 일을 한 경우를 찾아보고 이때 한 일을 힘과 이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일을 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 일을 한 경우에는 가와 나입니다. 자, 다는 맞아 아니에요? 다는 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왜? 힘의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공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 하지만 공이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요. 자, 따라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한 일을 힘과 이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레를 밀었다.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수레를 밀면 수레의 어떤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힘이 일단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수레가 이동을 합니다. 자, 따라서 수레를 미는 힘이 수레에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를 한번 볼게요.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화분을 들면 화분의 위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힘의 방향으로 화분이 무엇을 한다?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화분을 드는 힘이 화분의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 일은 핵심이지요. 뭐라고? 힘을 주는 방향으로 이 물체가 이동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115쪽입니다. 자, 수레를 밀거나 화분을 들어 올리는 것은 과학적인 일을 한 경우이다. 이때 일의 양은, 자,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물체에 작용한 무엇?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즉, 아래쪽에 나와 있지요. 자, 밑줄 한번 쭉 그어 보시고 여기도 표시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힘의 크기에 무엇을 곱한다? 이동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가해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어떻게 된다고? 이동을 한다. 이래야지만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이동 거리가 길수록 일을 더 많이 한 것인데 일의 단위 밑줄 긋습니다. 뭐라고? 줄, J라고 쓰고 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줄은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몇 미터? 1미터 이동했을 때의 한 일의 양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옆에 적어 볼까요? 자, 1줄은 어떻게 된다고? 1줄은 1뉴턴의 힘을 가했을 때 이게 뭐다? 힘의 크기지요. 힘의 단위야. 힘의 단위. 자, 몇 미터? 1미터 이동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터가 뭐야? 거리의 단위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일의 양이 얼마야? 1줄 됐죠? 자, 그러면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물체에 해준 일. 자, 그림과 같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릴 때는 어떻게 되고 자, 그리고 자, 물체를 낙하할 때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물체에 들어 올릴 때 힘은 무슨 힘입니까?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인데 이때 힘의 크기는 뭐랑 같다?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뭐와 같아? 무게와 같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 무게 곱하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올라간 거리 하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참고로 무게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물체는 질량에 무엇을 곱해주면 되지요? 9.8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자유낙하한다는 것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한 거리. 그럼 낙하한 거리가 이동 거리지. 낙하한 거리 하면 이게 바로 뭐야? 힘의 크기가 된답니다. 아니, 힘의 크기가 아니지 뭐. 일의 양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스스로 확인하게 볼게요.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무엇을 한다? 그렇지. 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봐볼게요. 자, 질량이 100g이 물체를 2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이 있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 자, 얼마? 2m 높이에 있는 여기에 얼마? 무엇을? 질량이 100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지, 여러분? 다른 색깔로 해서 얘가 이제 중력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똑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자,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합니까? 일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뭐 이동한 거리 됐지요. 그럼 여기에서 힘의 크기는 뭐랑 똑같지? 무게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게 곱하기 이동 거리.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구해? 지금 현재 100g이지요. 자, 그러면 100g은 다른 말로 0.1kg. 왜? 앞으로 3칸. 1kg이 1000g이니까 100g은 얼마가 될까요? 0.1kg이 되겠지. 그럼 무게는 어떻게 돼? 0.1kg에 9.8N을 곱한 거예요.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얼마입니까? 2m.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얘가 0.98 곱하기 2. 자, 따라서 계산하면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1.96이 나온답니다. 자,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처마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에는 무엇이 빗방울에 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뭐가? 그렇지. 떨어지니까 중력이 빗방울에 일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과서 설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